자, 혹시 오늘 사연자분 계신가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비교적 덜 중요한 사연이기는 한데요. 얘기를 해봐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쭤볼 것도 간단하게는 좀 있고. 사연자분이 지금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채팅으로 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아, 계시군요. 어서오세요. 메일 제목, 사연 제보, 올리펜스 진출각을 보는 10년 전 지인 그냥 차단이 답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클릭 안 해봅니까? 약간 제가 제목 찍기 하는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아람님. 먼저 제 성별은 남자이고 유부남입니다. 사연이 너무 기집애 같을 것 같아서 일단 성별부터 밝힙니다. 사연자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이 문장을 보자마자 조금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아람 따라해봤습니다. 이 사람아, 오해하게 하지 마. 내가 언제 저랬어? 요즘 꼴 보기 싫은 페북 친구 하나가 있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이 친구랑은 친하냐 물으면 고등학생 때 잠시 알게 되어 페북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을 뿐 10년 넘게 연락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이 친구는 꽤나 미인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페북이나 인스타 가면 늑다리 아저씨들이 꽃 한 송이 놓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늑다리들이 번호 달라거나 이상한 발언을 해도 친절히 넘어가는 그런 친구였죠. 성격이 꽤나 밝고 좋았던 편으로 보였고 20대 중반쯤 결혼할 것 같다라는 페북글이 올라오고 아, 곧 결혼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노출이 있는 복장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뚱뚱이들아 너희는 이런 거 못 입지 이러면서 무차별 난사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페북 타임라인으로 들어가 보니 남자친구 글들을 싹 밀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 이별 상처가 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글과 사진들이 점점 맛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남자친구 생겼는지 글 다 밀고 달달한 글만 올리더라고요. 점차 평범하게 올리는 것 같았는데 연애 글이 끝나고 이제는 거의 온팬 수준의 사진까지 올려버립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친구가 천천히 망가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 사진의 수준이 이제 불쾌함으로 넘어가 꼴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다만 10년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너 정신 차려 하는 것도 웃기고 차단 버튼을 누르며 그냥 하소연 격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요거는 지금까지 받았던 사연들과 좀 결이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조언을 드릴 게 없어요.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 차단 버튼을 누르며 그냥 하소연 격을 적어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메일 제목으로는 그냥 차단이 답일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차단이 답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결정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러드림을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뭐 진로 상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드러드림으로 이름을 지었었긴 했었습니다만은 대나무 숲으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말씀 주시는 것들이 저 또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주셨을 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몇 가지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여쭤보고 나면은 아무래도 제 이야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갇혀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한 확신을 원하시는 듯 그래요. 이 선택이 맞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속이 더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잘하셨어요. 조금 차갑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심지어 연락도 하지 않았던 멀리서 보는 그런 친구들이 망가져 간다 라고 했을 때 안타까워서 손을 내밀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있거든. 그냥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이 됩니다. 저분이 망가져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때 불쾌하다라고 느꼈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 말하는 태도랑 약간 결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상담을 하면서 보통 강조하는 부분들은 따뜻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이제 시니컬하게 야 내가 손해볼 필요가 있냐? 라고 하고 가면은 당연히 편하죠. 하지만 그런 시니컬함은 우리네 인생에 전염이 된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노력해보기를 좀 더 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달라요. 여기서도 좀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밝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예뻐 보였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정 하나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인간적인 부분인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 어느 순간에는 선을 그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네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지는 못해요. 진짜 당연한 거죠.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견적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익 생활을 하는데 학생이 나를 엄청 무시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분에게는 근무지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그 애가 말을 안 듣는 것 빼고는 이 환경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밥이라도 같이 먹고 친해져 봐라, 그렇게 노력을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해드렸던 거고, 이제 반대로 지난번에 여사친이 아무 남자하고 자고 지낸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다가 본인이 이제 질려가지고 이미 학을 때려고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니까 거기서 더 책임질 거 아니면은 여자친구한테도 좀 민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적당히 끊어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결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이 이분에게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거리감에 비해서 사안이 너무 커요. 일말의 그런 죄책감들을 덜기 위해서 한마디를 던지기에는 한마디 던져서 대화가 시작 안 되고 끝난다면 오히려 다행인 거고, 그러면 내 죄책감만 덜고 끝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대화가 시작됐을 때 나는 솔직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사연자분에게 영향을 줄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생각을 해볼까요? 정신 차려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1번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야 네가 뭔데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역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더 입게 됩니다. 이게 1번. 사실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지일 수도 있어. 그리고 2번, 이 사람이 사연자분에게 의지하게 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망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연자분이 손 내민 것에 대해서 일종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는 구원의 손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할 상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아, 그러면 여기서 힘든데 술 한잔 할래로 시작이 되거든. 유부남이라 그러셨죠. 감당은 못합니다. 감당 안 돼요. 따뜻한 말 전할까 싶기도 하지만 망가졌을 때 미인에게 많은 사람이 좋은 말을 이미 하는데 더 덧붙일 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미인에게 많은 사람이 좋은 말 한다, 저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왜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여자들도 알아요. 얘가 나한테 흑심이 있어가지고 속된 말로 한번 빨아달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건지, 그게 본심인데 이제 따뜻한 말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얘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건지. 근데 안다? 그래, 정확하게 다 구분은 못하겠지. 대충 결은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에게 손길에 뻗친 사람이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재앙들이 있는 거지. 명확하게 알아도 몰라도 문제예요. 호의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 나는 저런 상황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에 오히려 끌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볍게라도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라면 꽤 혹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모른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연히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유부남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연자분이 솔로여도 사실 도움의 손길에 뻗쳤을 때 손잡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뻗쳐 있는데, 유부남이다. 솔직히 그냥 유부남다운 날카로운 판단력을 발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정작 사연자분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 진짜 아무리 희망적으로 간다고 해도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사연자분에게 고마워하면서 친구 관계가 되는 건데 와이프분이 그걸 좋아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행함으로만 돌리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자기가 힘든 상황인 사람한테 책임감 없이 손 내밀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지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저 사람이 귀신같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멀쩡하게 살고, 너는 유부남이니까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연락은 안 할게 하면서 혼자 잘 사는 거야. 소설이냐? 라노벨이야? 솔직히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연자분이 어쨌든 간에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 좋았던 친구였는데 망가진 게 안타깝다 외에 어떤 다른 심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함정 수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 때 한마디가 크긴 해. 인생이 가끔 바뀌기도 하니까. 맞아, 그것도 맞긴 하고. 선을 타고 있는데 선을 넘으려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약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마지노선이 깨질 것 같아서 보는 입장에서 심리적인 임계점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거까지만 안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미 느끼고 계시죠? 선을 타고 있는데 섬을 넘으려는 게 보여서 라고 하셨는데, 선을 타고 있는 게 이미 불편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오랜 시간 보고 계실 이유가 없었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선을 타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느껴졌는데도 일단 붙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을
한다 싶을 때 이미 손절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케이스죠. 약간 남의 인생이 컨텐츠로 가는 게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사연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일단 저의 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인의 노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주의기는 합니다. 그냥 단순 노출? 솔직히 보고서 그냥 조용히 감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뭐 와이프한테 이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와이프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남사친 여사친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 서로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남녀라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얻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 뭐 보여주려고 벗은 거고 그러면은 나는 보면 되는 거고 약간 난 그 정도의 시선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어떤 분은 노출이 있기만 하면은 차단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묘한 임계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자기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외부적인 시선들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짜릿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닌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몸이 엄청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바디 프로필로 인스타 피드 도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내가 몸매 좋은 여자야? 아 그러면은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자체가 관종이고 특히나 그런 성적인 매력들로 인기를 얻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뭐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 뭐 이거는 선후 관계가 바뀐 걸 수도 있어. 내가 유튜버라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유튜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뽐낼 게 많은데 참을 이유가 적거든. 야 내가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 좋고 한데 그거를 자랑해야지와 하씨바 내가 뭐 몸매 때문에 차였어? 내가 얼마나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해줘로 가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거랑 인정받고 싶은 거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 인정 욕구를 밖에서 찾는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인정 욕구와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인정 욕구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내 스스로의 만족, 자존감으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제 평생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씀해주신 그분에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뚱뚱이들아 너희는 이런 거 못 입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런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월감에 취해 살고 싶은데 본인은 열등감이 심해요. 이것도 선후 관계가 바뀐 걸 수도 있어. 어쩌면 열등감이 심해서 우월감에 취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자기와 비교할 대상들을 만들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 이거를 보고서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성향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부에서 오는 인정욕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그래 오히려 순수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과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진짜 극한의 나르시시스트들이야. 자기가 제일 예쁘고 잘났고 멋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SNS를 안 하더라. 왜냐면 좆도 아닌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자기를 드러내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근데 마냥 그렇지는 않아. 파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주목받는 건 좋은데 온라인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익명으로 막 댓글 우르르 달리고 어디에 캡처돼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아니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하면 무시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잘난 내가 왜 니들이 욕하는 거를 받고서 그거를 이해해줘야 돼? 나는 그러기 싫은데? 너 따위가 나를 평가해?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보통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는 어지간해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뻑을 하는데 저거를 굳이 노출을 한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노출을 왜 하느냐? 관심을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다? 특히나 그래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 노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고 근데 그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를 돈 벌게 해주는 남자들을 오히려 싸잡아서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원리를 나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예쁘고 이런 것과 별개로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빈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기에 쉽고 강력한 수단이 있거든.
그냥 자기 몸매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포토샵도 조금 더 하고 올리면은 진짜 별의별 남자들이 침 흘리면서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게 마냥 더럽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 그래요, 물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그것조차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넷카마, 이건 남자고 넷카마로 충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 채팅 또는 도용,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오픈 채팅에서 여기 홍수 났어요 하고서 22살 여자 해놓으면은 괄호치고 150kg를 적어놔도 카톡이 마구마구 옵니다. 그런데 22세 남자라고 하면은 하나 옵니다. 병신 죽어라. 나가 뒤지셈. 거기 촉촉하냐? 뭐 이딴 거. 근데 그렇게 손쉽게 얻어놓고서 또 한편으로 진실들을 마주하기가 좀 싫어져요. 그렇게 손쉽게 관심을 끌 수 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몸매, 육체 또는 그냥 성적인 부분을 보고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온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충족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대놓고 이제 학학되는 댓글들, 아닌 척하는 댓글들, 일본어로 이렇게 노출하지 마, 좀 사리고 다녀, 또는 이제 형 이러셔도 안 꼴립니다, 이런 것들. 솔직히 그 심리 뻔히 보이거든, 올리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단 환멸 1스택, 그리고 대놓고 그냥 노빠꾸로 박아버리는 놈들, 빨고 싶노, 받고 싶노, 뭐 이런 거 다는 새끼들. 여기서 혐오 2스택, 그리고 심지어 젊지도 않아 와가지고 용돈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뭐 DM 오는 거 3스택, 그리고 이제 그거 싫어하는 동성들 가계정으로 와가지고 흉자년 나가 뒤져라 하는 거에서 4스택, 그리고 이거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깡개로 와가지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댓글들 다는 거 5스택. 여기서 하면서 혐오감이 확 쌓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인정 욕구는 영원한 갈증인데 이거는 채워지지가 않고 혐오 스택들은 찹니다. 그러니까 그 차오르는 화가 어디로 향하냐, 자기가 서비스하는 대상으로 가요. 솔직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직업으로 삼다 보면은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특히나 서비스직은. 근데 거기에 매몰돼서 자기 돈 벌게 해주는 집단을 싸잡아 경멸하고 그걸 표출하면은 그건 프로의식이 없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뭐 방송인 또는 직장인 이런 사람들과 단순하게 몸매나 소위 말하는 젖파리를 뜬 사람들이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쉬었거든. 쉬어서 있거든. 거기에 무슨 프로의식? 그딴 거 없어.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소수가 진짜 대단한 거고. 그래서 나는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은데 이 새끼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네 라는 되게 얕은 심리가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역캠들이 사고 많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역캠들만큼이나 사고 많이 터지는 그룹들이 뭡니까? 엽기 방송하는 사람들, 어그로 끌고 뭐 차에 깔리고 간장 붓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사고 많이 터지는 이유? 쉽게 했거든. 본인들이 쉬운 걸 알거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상식의 기준이 무뎌지는 것들도 있고. 사실 지금 여기서 주인장은 우리한테 안 그럴 거지 라고 하시잖아. 나 존나 힘들게 올라왔어, 이 사람들아. 나도 그렇거든. 나도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지만,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지만,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보게 되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댓글들이 좀 많아요. 종종 있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게. 근데 나는 이만한 관심을 끌어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존나 잘 알거든. 나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 이거 나 못 읽거든. 예전에 일 시작한 초반에는 키보드 배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4박 5일로 키보드 배틀하고 그랬어. 지금 내가 그 키보드 워리어 본능이 어디 갔을 것 같아? 댓글로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붙들고서 토론하고 싶은, 야 너 한번 들어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나오는 순간 바로 커뮤니티 박제야. 그래, 사장 수업 시키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준 것들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상황들 잘 안 하잖아. 파티나 이런 것처럼 돈 걸려 있는 거 칼같이 하죠. 근데 이런 유형의 경우에 진짜 너무나도 이끌어내기 쉬운 남자의 성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독 더럽다 여기고 남자를 경멸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이거는 조금 이어지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랑 지금 사연자분의 이야기랑 완전하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적으로 어필을 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 보기 좋으면 그만이죠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오픈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화류계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편견은 없어요. 솔직히 거의 없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존중할 수 있다도 아니고 존중해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래, 너 와이프가 역캠한다고 하면은 봐줄 거냐? 그거 오케이 할 수 있냐? 딸이 뭐 AB 배우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할 수 있냐?
그래 이제 배경에 있는 부분들,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본인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따져 묻기는 하겠지. 근데 말릴 수 있다. 또는 이제 너 그거 하면은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한다면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비슷한 경험 있음. 예전에 직전에 만나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역캠도 보고 막 그런 것도 알다 보니까 너는 내가 역캠하면은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씨 뭐 지원해줘야지, 응원해줘야지. 기회의 땅이고 열려있는 땅인데 뭐 하면은 당연히 유리한 게 너무 많고 좋지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닌 척하다 나중에 가서 얘기하더라고. 존나 서운했다고 그거. 뜯어 말리고 가리고 그러기를 바랬다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로 그렇거든. 나는 솔직히 쉽게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렇게 버는 게 나쁠 게 없거든. 다 당연한 거야. 언제나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기 마련이거든. 방금 님 지금까지 쉽게 돈 벌어가지고 나쁘다고 하지 않았나요? 쉽게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쉽게 돈을 벌게 됐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프로의식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돈 버는 거 좋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어? 내가 몸매 좋고 했으면 나 역캠했어. 그래 이제 역캠만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 만약에 내가 예쁜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다못해 내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잖아. 뭐 이제 상담 방송도 하고 있고 유아람 채널에서는 롤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G컵 본의 초고교급 쿨뷰티 S급 미니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5만일까? 구독자가 5만일까요? 50만은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가끔 가다가는 자격지심이 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눌러놓는 편입니다. 그래 아니 장원영으로 태어났으면 지금의 유아람의 삶을 방식보다 돈 벌기가 쉽겠지.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이 화류계 그쪽 얘기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화류계라고 이제 애둘러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뭐 몸을 파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소프트하게 뭐 올림팬스인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소프트하게 그냥 뭐 역캠을 하든 아니면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여자 아이돌을 하든 층위와 그 수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위가 강해지고 그럴수록 좀 두드러지는 성향이 뭐냐면 특유의 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피해의식, 2차적으로 자격지심. 가장 근본적으로 솔직하지 못해요. 손쉽게 인정욕구를 채우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하질 않아. 대부분의 경우가. 맞아. 자기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직업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누구였더라? 아오이소라가 그랬을 거야. 아오이소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AV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대만에서 성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어린애 건드리지 말고 나랑 하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도 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가감없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이의 미래에 좋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직업인으로서 그 사람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존중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유형도 봤었어. AV 배우 중에서 젊고 최대한 예쁠 때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계속 남기는 것들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 나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이제 또 쿨타임 찼으니까 한번 또 물어보겠죠.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 연애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사람이 나랑 얼마나 잘 맞느냐를 따져봐야겠지만 잘 맞는다고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쿨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 찍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숨깁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성인 배우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 성인 배우라는 직업이 원해서 시작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출 쪽으로 먼저 인지도를 쌓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꼬임에 넘어가서 하게 됐지만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온 사연이 뭔 줄 아세요? 남자친구 만날 때 그냥 배우라고 애둘러서 설명하고 숨겼다가 남자친구가 성인 배우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자기를 떠난 것이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모순되지 않았어요? 주변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기에는 떳떳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남자친구, 남편은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는 그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이제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업 세탁하고 결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신감이 있다면 하면 되고 떳떳하지 않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지. 돈은 쉽게 벌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오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미지는 감수하기 싫어?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도 종종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야 너는 무슨 대단한 직업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알아. 인터넷 방송인에게 사회적인 지위라는 건 없어요. 그딴 거 없어.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그럼 뭐 다를 것 같아?
감스트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MBC 뚫었을 때 얼마나 그 임방충을 어디 해설진에다 데려오느냐고 욕 처먹었던 거 아십니까? 난 그렇게 칼같이 잘라낼 만큼 사람이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쪽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 자기 선택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건 진짜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유아라면 습관처럼 자기 성찰하는 것 같다. 유아라면 지적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 느낌 해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다 말실수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믿지 않아요. 나는 항상 언젠가 말실수 한 번 제대로 해가지고 지옥 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뭘 해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고요. 내가 스코어 타운을 왜 하는데 뮤비 제작하는 팀을 왜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미끄러졌을 때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 아무튼 요 얘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서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얘기한 게 이런 자기 직업에 대한 이중성이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야. 남자를 되게 더럽게 생각해요. 제가 화류계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던 지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그 사람들 본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화류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이게 1차. 그리고 2차로 나는 이 세상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다 더러워.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 근데 제일 웃픈 코미디가 뭐냐면 자기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려요. 내 남자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회로를 갖고 있다는 느낌들이 있는 거지.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슬픈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화류계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 정작 그렇게 쉽게 벌어들였던 돈들을 남자한테 꼬라박아요. 그리고 호구 잡힙니다. 그렇게 쌓아둔 돈을 정말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쓴다는 사람을 내가 본 기억이 없어. 그만큼 심리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남자들을 혐오하게 되는 루틴에 대해서는 아까 좀 대충 얘기했죠. 이렇게 쉽게 돈을 벌기는 하는데 수위가 강해질수록 더더욱이나 직접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야. 아이돌들, 방송상에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사람들을 접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페미니스트 선언하고 그런 사람들 제법 있잖아. 페미니즘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지. 소속사에서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출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따라온 남자들이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했었지만 하지만 나는 남자들이 싫어 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아래 화류계로 간다고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맞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자기가 모든 불행을 짊어진 것처럼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알고 모든 남자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나오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아오이 소라처럼 성숙한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쉽게 물어봤을 때 화류계의 여성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아니오에 가까워요. 아니 님 지금까지 직업에 편견 없다면서요. 직업에 편견은 없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99%가 그런 심리야.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어. 그런 정신적인 빈곤을 내가 같이 감수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야. 나도 직업의식 투철한 사람 좋아하고 정신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직업의식 투철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나도 노력하고 사는 거고 당연한 거죠.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솔직해져라. 자기가 무엇을 왜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 욕망에 솔직해라. 그리고 그 욕망에 솔직했다는 사실 자체에도 솔직해라. 심적으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채로 단편적인 생활만을 유지하면 보통 끝이 안 좋더라. 맞아.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철학이 확고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기는 하지. 근데 확고하지 않다면 더더욱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다양한 인간상을 겪어봐야만 그 안에서 자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지내려면 본인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저게 진짜 붉은 진실이에요. 제 주변에 좀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먼저 요 얘기부터 하자고 하면은 화류계 여성들에게 그래서 호스트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닐걸?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듣기 싫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 주변에도 내로남불에 있어가지고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 알고 지내던 남자랑 원나잇을 했고 프렌드 위드 베네핏 뭐 섹파로 발전을 했는데 근데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얘랑 사귀고 싶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나잇 하는 남자랑 사귀기는 싫었대. 요런 유형 사실 생각보다 적지 않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해지지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맞아. 화류계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또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특히 모델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이랑 동급인 줄 알아. 그래서 눈만 높아지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내다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솔직히 저도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우쭐한 마음들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방송적으로 먹고 살고 수입적으로 안정화됐던 것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거든. 이 일을 10년 했으니까 밥값은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방송 좀 하고 먹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쭐해져가지고 님들을 우습게 본다. 근데 나 이대로 이제 방송 접고 너 지금부터 그냥 알바하고 새로운 직업, 건실한 직업 찾아봐 라고 하면은 나 존나 힘들게 살 거야 진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저 진짜 개패급이에요. 일머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머리가 없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떠들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릴 거야, 적응하는데. 어설픈 정치계나 연예계 종사자들이 되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 특히나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는 이유가 뭐야.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이 책임감이나 무게감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깝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설픈 B급 연예인 막 진입한 사람들이 사고칠 때가 많지. 그리고 애초에 그런 마인드면 높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소속감이란 게 중요하긴 한데 잘못 빠지면 사람 날아가는 지름길임. 맞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특히 예술가들은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항상 자각해야 된다. 자기가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분명히 특별함을 갖고 재능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에 사회에 내놨을 때 다 옷 뺏겨놓고 한 줄로 쭉 서 있으면 그냥 고깃덩어리 1이야. 그거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저도 진짜 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만해지지 않는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 주변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힘들죠. 맞아요. 얼마 전에 처음 접대를 하게 된 사회초년생인데 저는 연민도 느껴지고 해서 현타가 심하게 와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자기 연민에 대한 얘기인가요? 접대.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또 따로 다뤄야 될 정도의 볼륨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